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사회. 마약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마약 청정국.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의 시선으로부터 사회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 디렉터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KBS의 아나운서 이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양민주입니다. 네, 기자님들 오늘도 저희 CD컷이 마지막 회차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마지막 회차인 만큼 모두 흥미로워하실 만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나영씨, 혹시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보자마자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민주 기자님이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사건은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약 범죄 사건인데요. 이들 일당은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료수라고 속이며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먹게 했습니다. 그 후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악질적인 마약 범죄가 벌어진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마약 청정국 하던 것도 이젠 그냥 옛말이죠. 기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 CD컷 4회차의 주제, 마약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청년층의 마약 범죄 실태와 최근 청년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한 이유,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폭넓게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요. 그럼 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 유독 청년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 같아요. 청년층의 마약 범죄 뉴스를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단속된 19살 이하 청소년은 무려 48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3년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네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2,38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이 중 20대 마약 사범은 4,203명으로 무려 전체의 33.9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적으로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들이 실제로 마약 범죄의 피해를 본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친구랑 1차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다음에 더 재밌게 놀고 싶어서 2차로 클럽에 갔었는데 클럽에서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술을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애가 엄청 취하더라고요. 갑자기 바닥에 구토를 하고 막 정신을 너무 못 차려서 제가 걔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걔를 술을 깨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평소와 다르게 너무 술이 안 깨고 갑자기 정신을 계속 못 차리니까 제가 걔를 데리고 결국은 집에 갔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그 상쾌한을 계속 먹이고 계속 술을 깨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안 깨서 제가 걔를 침대에 눕혀서 그냥 재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취했을까, 이렇게 안 깼을까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해보면서 그 몸을 확인했는데 몸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럽이라는 곳이 너무 어둡고 팔이 뒤엉켜 있고 계속 시끄럽고 막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럽을 재밌으려고 갔던 건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저도 마약의 타겟이 될 수 있구나. 제 친구는 그날 이후로 클럽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냥 클럽 다시는 못 갈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저도 그날 이후로 클럽 무서워서 못 갈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특히 클럽은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놀러가는 장소잖아요. 그런 곳이 이렇게 범죄의 장소로 이용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청년층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걸까요? 네, 바로 최근 다변화된 인터넷 환경을 통해 마약을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마약 투약 방법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적도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 청년층이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마약에 대한 죄책감이나 거부감이 없어진 사회 분위기도 원인입니다. 최근 미디어 매체에서 마약을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 마약 복용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들이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정말 맞습니다. 서영 기자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도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그리고 코카인과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 5종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마약 중독 상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이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투여해도 초범은 구속되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를 본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 석좌 교수는 마약 사범 중 특히 초범에 대한 양형이 가벼운 이유는 마약 복용으로 제3자에게 미친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자체가 마약 사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형벌에 의한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제3자는 물론 본인 역시 습관성 마약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정부 차원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선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최대 사형, 무기징역 등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또한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 판매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기소한다고 합니다. 정말 청소년에게도 마약은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9일에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안을 통해 마약 재활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심리치료과를 심리치료과, 마약 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으로 수정한 건데요. 마약 사범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약 재활팀은 총액 인건비제로 신설돼 우선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정책이 이뤄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다변화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을 막기 위해 마약 공고 및 거래 게시글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 2회 대면으로 심의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방식의 서면으로 주 5회 심의해 온라인 마약 유통을 더 빨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이로봇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포털 사이트와 오픈마켓, 트위터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중고거래 플랫폼도 감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에 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CD컷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나영, 기자 김서연, 기자 양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